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저는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이 내적으로 몸속의 대사와 노화를 함께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뱃살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식욕을 참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해답일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매슬로우의 5단계 기본 욕구 중에. 근데 그거를 참으면은 다른 쪽에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을 많이 참으면 좀 성격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식욕을 참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좋은 걸로 몸에 꾹꾹 채워놔서 다른 게 안 땡기게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라면을 먹고 싶어지기 전까지 배를 계속 부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뭘로 부르게 만드느냐? 좋은 음식들로. 살 안 찌는 음식들, 그리고 한번 먹었을 때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들로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얘기하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가요?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 게 일단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쪘을 때는 한 60kg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는 단백질을 60g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60g을 하루 3번 나눠 먹으면은 20, 20g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을 잘 나눠서 배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침을 많이 굶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침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단백질 드링크 많이 팔잖아요. 근데 거의가 보면 20g 또는 25g인데 딱 그 정도가 진짜 아침에 먹기 적당한 용량이고요. 그 정도 먹으면은 아침에 약간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오잖아요. 흰밥을 먹으면은 10시, 11시쯤 되면은 되게 배고파요. 혈당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래서 식욕이 좀 덜 오르죠. 비만의 70%를 결정한다는 의외의 요인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의외의 요인은요, 잘 먹고 잘 자고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먹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의외로 물을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물을 돈 주고 사는 게 진짜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살찌는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다니는지 잘 보면은 강의실에서 보면은 항상 맛있는 주스, 다른 음료수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살찌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물을 안 먹어요. 의외로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살을 잘 빼요. 그 이유를 보면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몸이 순환을 하게 돼요. 대사 능력이 증가되면은 지방을 태우던지 아니면은 열량을 쓰던지 칼로리가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물을 많이 먹는 게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살을 11kg을 2달 만에 확 뺐는데 그때 진짜 급격하게 달라진 거 하나가 물을 하루에 3리터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은 화장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계속 좀 움직이게 되고 또 물을 먹으니까 계속 배가 부르게 되고 또 의학적으로는 위가 어느 정도 물배가 차면은 위가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팽창할 때 있는 스트레칭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위에 몇 개가 붙어 있는데 위가 팽창하면 위가 불렀다 하고서는 뇌로 시상하보러 가서 배가 부르니까 식욕을 억제시키자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돌게 된다고 이렇게 논문이나 연구에 나와 있어서 결국에는 물배를 채우는 게 어쩌면 위를 팽만시키는 것도 있고 대사 능력도 증가시키고 기초대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살을 더 잘 뺀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요새 소화 비만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중에서도 물을 조금 더 많이 먹게 했더니 아이들의 기초대사 능력이 조금 더 증가해서 1년간 봤더니 물을 안 먹는 애들보다 먹는 애들이 한 1, 2kg 정도 더 몸무게를 뺐더라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생수,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물 많이 드세요 했더니 다들 녹차, 뭐 레몬수 그리고 거기다 항상 뭐를 타서 먹어요. 그래서 자꾸 물에다 뭔가 타서 먹는데 보니까 이 생수를 먹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냥 진짜 퓨어 워터 생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물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솔직히 2, 3리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미네랄 성분들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타먹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히말라야 소금을 좀 좋아서 타 먹어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좀 타기도 귀찮고. 그래서 어쨌든 물은 공짜잖아요. 그래서 물만이라도 좀 많이 드셔보시고, 물을 맞고 많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위를 팽창시켜서 위가 무르게 하면은 아무래도 음식물 좀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 오를 때는 이게 가짜 배고픔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물부터 먹으면은 그 고비를 한번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비를 못 넘겼다 하면은 단백질을 저는 먹어요. 그러면 진짜 배가 더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의 요인이 진짜 수면, 되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요. 근데 보면은 애기들은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수록 잠이 줄어요. 잠이 줄면요, 자는 동안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장 호르몬, 그리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잠잘 때 분비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찢어지는 과정이 있으면은 이게 서로 붓고 힐링하는 과정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을 하고 크게 되는데,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근육을 찢어놓기만 하지 다시 근육이 성장하는 그 수면까지 못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운동은 잘 운동하고 쉬는 것까지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근육도 오르지만 또 식욕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잠을 덜 잔 날은 되게 배가 고파요. 잠을 잘 잔 날은 약간 식욕이 줄어요. 그래서 의외로 수면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요. 최근에 몇 달 전에 모 방송국 PD님이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했는데, 남자분이신데 결혼하고 나서 배가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식단도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가 좀 잘 못하셔가지고 그때 위고비 조금 같이 했고, 그리고 보니까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일 하시는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2달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체기 때 잠을 더 자라고 했더니 그때 정체기가 딱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다이어트의 상식이 약간 깨지는 거를 그때 느끼셨대요. 그래서 저도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뭘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러면은 한 일주일만 잠을 7시간은 푹 자보세요. 자는 동안 당이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잠을 푹 자면은 아침 되면은 몸무게가 빠져 있을 거예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몸이 붓기가 안 빠지고 오히려 몸이 더 부어 있어요. 그래서 물과 수면이 의외로 비만을 확실하게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의외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만으로 뱃살 쉽게 뺄 수 있나요?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홈쇼핑에서 약간 이렇게 허리를 받쳐주면서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기구를 팔더라고요.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등에 대고서는 계속 복근 운동을 했어요. 복근이 생겼을까요? 하나도 안 생겼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복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서 그때 한 달 내도록 맨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이 복근이 생기느냐, 체지방을 걷어내야 복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배에 복근을 갖고 있어요. 단지 지방에 파묻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많이 해도 이 지방이 파묻혀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래 안에 있는 진주가 있으면은, 진주가 아무리 있어도 얘가 있으면은 모래를 걷어내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근육이나 이런 복근 이런 것들이 보이려면 먼저 크게 체지방이 싹 빠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식단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단이 잘 되면은 운동을 안 해도 사실은 살이 되게 잘 빠져요. 그래서 특히 또 몸무게가 한 100kg 이상 되면 운동할 때 무릎 관절에 되게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00kg 이상 될 때는 식욕 조절부터 먼저 해서 식단으로 빠르게 체지방을 뺀 다음에, 근데 이럴 때는 근육도 같이 빠지기는 해요. 다 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몸이 가벼웠을 때 살살 걷고 뛰고 시작하면은 잘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쉽게 뺄 수는 없고요. 식단을 먼저 한 다음, 그 다음에 복근이 살짝 보일 때쯤에 근육 운동을 하면은 진짜 예쁘게 근육이 잘 잡히실 거예요. 평소에 습관으로 뱃살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아까 식단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외로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일단 굶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굶기 시작하면은 근육부터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요, 몸이 힘이 빠지면서 약간
약간 구부정하게 되고 등 근육도 빠지고 팔 근육도 빠지니까 이런 페트병 이거를 잘 못 단대요. 그래서 굶어서 빼면 되게 볼품없이 빠지고 진짜 가속 노화로 가게 돼요. 전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기운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또 먹어요.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은 빠지고 지방만 계속 오르겠죠. 그러면 오히려 몸이 점점 더 악성 비만으로 가게 되고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자꾸 몸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습관으로 뱃살을 빼려면은 세 끼를 다 단백질을 채워 넣어서 근육이 빠지는 그런 타임을 못 주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끼를 굶잖아요. 그 굶을 때 내 몸에 근육이 빠져나가요. 한마디로 근육을 돈이라 생각하시면은 돈을 잃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은 돈을 잃는 것처럼 아침 식사를 굶으면은 아침에 있는 근육이 이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물 이런 거 많이 먹는 거, 저는 이게 몇 리터인지 모르겠다. 한 250 돼 보이는데요. 이런 거가 한 2개면 500이잖아요. 이런 거 한 6, 7개를 먹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계속 먹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뱃살을 빼려면은 플러스 요인, 제가 말씀드린 거 단백질, 물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요인을 안 해야 돼요. 나쁜 짓을 안 해야 돼요. 나쁜 짓 뭘까요? 액상과당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 콜라만 끊어도 일단은 기본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 콜라, 또 설탕, 그리고 과당은 과일이에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달달한 과일만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잖아요. 예쁘게도 생겼고. 근데 사실 과일을 먹으면 살이 잘 안 빠져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딱 대보면은 내가 사과나 포도를 먹을 때 혈당이 엄청 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뛴다는 거는 혈당이 스파이크를 친다는 거고, 혈당이 스파이크를 치면은 혈관에 상처를 내거든요. 이 상처를 내면은 이 혈관이 나중에 자꾸 두꺼워져요. 그리고 혈당이 오를 때 인슐린이 팍 분비가 되는데,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쥐어 짜느라고 췌장이 또 손상이 되면은 나중에 췌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당뇨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스파이크를 많이 치게 하는 과당, 설탕, 액상과당을 끊어내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뱃살이 일단 첫 번째로 잘 빠질 거예요. 복부 지방을 찐득하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방금 얘기한 애들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긴 하지만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살면은 배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흰쌀밥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제일 나쁜 게 콜라. 여긴 없나요? 콜라, 사이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커피에 타 먹는 그런 설탕 같은 거, 그리고 과일 주스. 저는 과일도 다이어트 때는 조금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일 주스는 더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과일은 그래도 그나마 씹어 먹는데 과일 주스는 그냥 들이붓는 거잖아요. 혈당이 진짜 엄청나게 치솟아요. 제가 과일 먹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거는 거짓말이다, 저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들마다 과일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다이어트의 측면에서는 이 과일의 이 달달한 이 맛이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하는데, 사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은 우리가 혈당이 한 100 정도 있는데 50 이상 뛰면은 혈당 스파이크에서 내가 나 100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바나나를 먹었는데 160이 나왔어. 그럼 이건 혈당 스파이크죠. 그리고 한 150 이상 나오는 것도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파이크 치는 거를 알려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한 9만 원, 10만 원에 내면은 2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식의 점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이 과일이 먹었을 때 혈당을 많이 친다 이러면은 얘는 평생 좀 멀리 해야 되는 음식이고,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당뇨인 환자들한테는 물에다가 레몬만 타서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요. 사과를 타서 먹어도. 그래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침에 혈당이 엄청 뛰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아침에 다이어트 한다고 사과나 이런 오렌지를 물에다가 넣고서는 그 물을 마신대요. 근데 엄청 뛰고 또 포도즙, 석류즙을 먹는데 혈당이 막 20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즙으로 짜서 먹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본인의 혈당을 높였고, 혈당을 높이는 것 자체가 바로 비만으로 가게 하는 거죠. 복부 지방을 찐득하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흰쌀밥, 그리고 콜라, 사이다, 그리고 과일 주스, 이런 것들 혈당 측정기에서 본인한테 진짜 어떤 게 뛰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에요.
과일은 다이어트 할 때는 제발 좀 적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할 때 과일 되게 맛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음식을 안 먹는데 특히 뭐 과일 중에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때 많이 먹으면 살이 절대 안 빠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할 때 과일을 아예 안 먹었어요. 아예 끊어버렸고 토마토 빼고는. 사실 토마토는 채소죠.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잘 안 빠지는 걸 보고 체지방이 조금씩 오르던데 진짜 조금 먹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꼭 복숭아나 딸기를 계속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달달한 과일은 피하고 최대한 뭐 토마토 정도는 괜찮고 과일을 꼭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모든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조금 먹는 걸로 드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과일 먹는 걸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옛날에는 아침 사과가 금사과라고 했잖아요. 저녁 사과가 독사과라고 그랬나? 근데 요새는 혈당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침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못 믿겠다 하면 진짜 혈당 측정기 딱 되고 사과를 아침에 빈속에 드셔보세요. 자는 동안은 아까 당을 소모한다고 했잖아요. 혈당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첫 음식이 뭐가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일이 들어오면 혈당이 낮은 데서 펑 뛰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빵을 먹었다, 잼 먹었다, 과일 먹었다 하면은 아침에 뻥 뛰면서 정신이 말짱하다가 10시쯤 돼서 슉 떨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졸리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은 또 과일 주스나 또 커피 마시죠. 그래서 아침 첫 끼에 만약에 이런 과일을 안 먹고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란이라도 드시면 진짜 좋은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모르면 계란부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계란찜 아니면 계란 삶은 거라도 드시면은 그게 천천히 혈당이 오르면서 오래 지속이 되니까 포만감이 있고 점점 감소하니까 좀 식욕이 확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다이어트에 적은 저는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이 찌고 빠지기를 반복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살이 찌고 빠지고를 반복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녀가 사귀는데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약간 이렇게 불안정한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은 결혼 잘 못하거든요. 우리 몸도 빠졌다 빼졌다 빠졌다 졌다 이러는 거는 뭔가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 빠졌으면 굶어서 빠졌겠죠. 근데 다시 찐다는 거는 또 먹으니까 찌겠죠. 굶었다가 먹었다가 굶었다가 먹었다가 굶을 때 근육 빠지고 먹을 때 지방 찌고 이러니까 근육은 계속 감소하고 지방은 계속 오르면서 몸이 더 악성 비만으로 가게 되니까 나중 되면은 이제 뭘 해도 몸이 듣지를 않고 그때부터는 굶어도 절대 안 빠지는 그런 악성 몸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슈퍼돼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제대로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은 몸이 이제 상하기 시작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유리지방산, 당뇨, 고혈압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과에 가면은 살 안 빼면 죽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진짜 좀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약을 같이 처방받기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kg 넘는 분들이 오시는데 다 내과 가서 살 안 빼면 죽습니다라는 소리 듣고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다 찌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몸이 다 상하신 분들이세요. 노년기 공복에 먹을수록 도움되는 음식들이 있나요? 네, 나이가 들면요, 위가 약해지죠. 소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걸 잘 생각하면은 나이가 들 때 근육이 빠지는 거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속에 들어있는 근육이 바로 이 벽도 근육이에요. 위벽, 심장 근육, 다 근육이거든요. 그런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잘 위장 운동을 못하니까 식사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소화 효소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은 아침에 죽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죽 먹고 누룽지 같은 거 먹고 그러면은 혈당이 오르면서 또 기운이 쫙 올랐다가 또 슉 빠지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소화 흡수가 빠른 죽 같은 걸 먹게 되면서 뱃살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뱃살은 나오고 근육은 빠지니까 등은 굽죠. 사실 등 근육이 많아야 등이 펴지고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 아프신 분들 우리 아버지 등을 만져봐도 뼈가 만져져요. 그만큼 등 근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일수록 아침에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단백질 드링크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두유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식물성 두유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단백질 드링크가 오히려 더 낫고 단백질 드링크를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kg일 때는 60g 먹으라 했잖아요. 나이 들었을 때는 한 1.5배에서 2배까지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만큼 더 많이 근육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근육 빠지고 하시니까 그냥
단백질 드링크 먹으라고 요새는 뭐 특정 제품 이렇게 타서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이게 락토프리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사다 드리면 아침에 2개씩 넣고 타서 드시고 나서 일단 얼굴에 주름이 없어졌어요. 쭈글쭈글한 근육이 이제 다 이렇게 살이 찌니까 얼굴 근육도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나아지고 의외로 이 단백질 드링크를 어르신들이 잘 챙겨 먹으면 근육이 잘 생겨요. 갱년기 여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관리법이 있나요? 저한테 오는 여성분들이 다 그 나이 때 40대 50대 와서 다 잘못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굶는다. 무조건 조금 먹는다. 저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만 찌끔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하고 오는데 다들 몸이 이래요. 이러고 기운이 없는 스폰지 같아요. 그러면서 기운이 없는데 살이 안 빠져요. 똑같은 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음식을 아예 끊지 말고 새끼를 잘 챙겨 먹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안 먹는 게 빠진다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게 먹으면 빠지는 거는 20대까지인 것 같아요. 30, 40대부터는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은 올라가요. 왜냐면 살려고.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지방을 더 꽉 잡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그리고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위험이 당할까봐 지방을 더 꽉 잡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굶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생식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불임 아니면은 성기능 약화, 게다가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이 적게 먹으면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일단은 적게 먹는 거, 음식을 거의 안 먹듯이 하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단식원 이런 데 가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빼다가 막 쓰러지고 그리고 다시 뭐 회복하면은 다시 또 살찌고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한다면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걷기 운동하면서 살을 빼는 거는 진짜 아예 누워 지내시는 분이라면 가능하세요. 근데 운동이라는 건요 내가 안 하는 행동을 해야 운동이거든요. 근데 걷는 거는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하던 거를 하는 건 운동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걷지 말고 조금 뛰라고 해요. 왜냐면 사람이 걸을 때는요 사용하는 근육이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 뛰잖아요. 그러면 점프할 때 생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점프해서 앞으로 갈 때 생기는 그 근육들 그리고 여기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가 정말 살이 진짜 잘 빠져요. 그래서 너무 달리면 너무 빠져요. 근육도 빠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달려주는 거. 요새는 뭐 세게 달릴 필요도 없이 슬로우 조깅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걷다가 달렸다가 이거를 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살이 잘 빠져요. 근데 걷는 분들에게 제가 제발 30분만 뛰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저한테 경과 보러 와서는 2시간을 걸어요. 경보를 해요. 다 똑같아요. 제발 좀 조금 뛰세요 이러면은 다 2시간씩 10,000보, 20,000보를 걷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하지정맥류 그리고 그 발바닥 쪽에 있는 질환들,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기고 더 피곤해서 식욕이 올라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계속 운동하는 게 오히려 식욕을 올리기 때문에 산책하고 걷는 거는 그냥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간의 힐링을 위해서는 괜찮겠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조금 심장 하트레이트가 조금은 더 많이 뛰어줘야 심장이 펌핑하면서 혈액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돼야 대사 활동이 증가되니까 지방을 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 딱 2가지 여러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을 합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걷고 있으실 거예요. 이 2가지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계속 먹어줘서 배가 부른 상태가 되면은 몸이 이걸 안정화 상태로 생각하고 근육을 만들어주면은 근육은 미래에 살을 찌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달리라고 그랬죠. 유산소 운동은 과거에 내가 쪘던 지방들을 다 없애줘요. 과거를 청산해줘요.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는 근육 운동과 단백질 먹는 것과 또 과거를 청산하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면은 몸이 점점 건강해지겠죠. 40대 이후 다이어트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3가지 식단 변화는 무엇인가요? 40대 이후 다이어트 할 때 신경 써야 할 식단은요. 저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썼던 거가 평소에 안 하던 거였어요. 단백질 잘 챙겨 먹기.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은 진짜 떠나서는 안 될 요소예요. 단백질 근육 없이는요. 이 다이어트에 건강하게 못해요. 근육이 빠지면 진짜 가속 노화해요. 얼굴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살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웃을 때 생기는 이게 중안면부도 다 근육이고요. 그리고 눈둘레근 이런 근육 같은 것도 굶잖아요. 여기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퀭해지면은
약간 해골 같은 얼굴, 땅콩형 얼굴로 가게 돼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탄력도 없는데 얼굴도 노화가 되면은 진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굶으면 안 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얼굴이 안 늙어요. 근데 굶어서 살을 빼신 분들 보면은 식욕 억제제만 사용을 해서 그냥 식단만 딱 조금 먹는 걸로 가버리면은 얼굴살이 훅 빠져서 노화된 얼굴로 가요. 그거를 위고비 페이스, 외국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고비 자체가 식욕을 줄여줘서 전체적인 들어오는 음식의 양을 다 막아버리니까 근육이 다 빠져서 결국에는 위고비 페이스라고 해서 약간 해골 같은, 약간 마약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얼굴이 되게 병약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이 빠져요. 그러면은 몸은 날씬한데 얼굴은 병약해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들이 빨리 되는 거죠. 가속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할 때 단백질만 진짜 잘 챙겨 먹으라고 해요. 제가 최근에 위고비를 해가지고 한 15kg를 빼신 분이 있어요. 물론 단백질을 계속 이렇게 먹으라고 잔소리를 해서 근육이 잘 안 빠지면서 예쁘게 빼셨어요. 근데 마운자로를 했더니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배부른 게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저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하루 종일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안 먹고 싶다 하더라도 배에다가 단백질은 꼭 채워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을 만큼의 양이, 할당량이 오늘 안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이제 파업을 하기 시작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에서 밖에서 뭔가 안 들어온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돈 안 들어오면 열받잖아요. 몸도 열받다 보면은 무슨 사고가 나요. 그래서 안 걸리던 병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때부터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특히 40대 이후에 갱년기 때 이렇게 굶어서 빼면은 근육 빠지는 것도 문제인데 평소에 안 걸리던 이상한 병들이 걸려요. 제가 들어본 거는 폐렴, 방광염, 헤르페스, 그리고 손에 이렇게 물집 잡히는 거, 한포진 저도 왔었어요. 그리고 저도 평생에 처음 걸린 거였거든요. 그때 다이어트 하면서. 이런 병들이 이상하게 생기는 게 보면은 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보통은 다이어트하고 3, 4kg 정도 빼면은 그때부터 감기 몸살에 걸리기 시작하고 다들 한 번씩 알아 누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려면은 평소에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꼭 잘 챙겨 먹고 거기다가 플러스 면역력을 좋게 하는 걸 같이 먹으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면역력에 제일 좋은 게 비타민C예요. 비타민C를 저는 과용량 먹거든요. 메가도즈로 먹는데 비타민C가 되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못 침투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호중구나 면역세포들이 일을 해서 얘를 물리치는데, 호중구나 아니면은 뭐 이뮤놀로지 면역 기능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일을 할 때 비타민C를 소모를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때 몸에서는 비타민C를 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밖에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줄수록 면역력이 좋아져서 다 밖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후에 다이어트 할 때 신경 쓰는 거는 살 빼면서 아프지 않도록.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아프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프면은 눕잖아요? 운동도 못해요. 식단도 못해요. 기운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밥 먹여요. 밥 사주고 죽 끓여주고 약 먹고 하다 보면 다시 포동포동해서 살아나요. 그러면 다이어트 또 실패.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다이어트 하면서 아프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 뺄 때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년기 효과 좋은 군살만 쏙 빼는 관리법이 있나요? 노년기에 군살만 쏙 빼는 관리법. 군살 어디 있을까요? 군살이라고 하면 옆구리살 이렇게 아니면은 뭐 등살 이렇게 쬐끔쬐끔하게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살들이 군살인 것 같아요. 잘 안 빠지는 애들을 빼려면은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안 하던 짓을 하려면은 안 하던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 달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랭크 아침마다 하고요. 스쿼트 양치할 때마다 해요. 양치할 때마다 스쿼트 30번씩 하고 아침에 플랭크를 해보는데 한번 플랭크 챌린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30일 동안 계속 플랭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복근이 엄청 선명해지면서 군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플랭크를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2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분 하고 쉬었다가 또 1분 하고 쉬었다가 2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2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시면은 의외로 군살이 잘 빠져요. 노년에 오히려 하면 역효과 나는 운동이 있나요?
나이 들었을 때 오히려 무게를 높여서 하는 헬스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헬스를 하면서 남자들은 자꾸 무게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하나 더 넣고 하나 더 넣고 올리고 하면서 이 성취감과 그 뿜뿜함을 즐기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괜히 높였다가는 부상을 당하세요. 그래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운동하다가 부상당하신 분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회복도 느릴 뿐더러 운동을 하면서 다치게 되면 나중에 되면 또 그 운동을 또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노년기에 오히려 해서 역효과가 나는 거는 무거운 거 들면서 심하게 운동하는 걸 좀 피해 주시고 적당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kg 정도 되는 거를 여러 번 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저는 얘를 단련시켜요. 우리 몸을 단련시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뭔가 챌린지를 해서 계속 무게를 업해서 근육을 뻥뻥뻥 하는 것도 물론 멋있어 보이고 좋고 나의 이런 도전 정신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련시키는 거 위주로 작은 무게가 가는 걸로 여러 번, 또는 내 몸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 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 플랭크 하는 거, 그리고 플랭크도 처음에는 쉬어도 한 3, 4주도 넘어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라도 제대로 좀 버텨보자. 이게 저는 오히려 노년기 때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피부 나이 10년 더 젊어지는 방법이 있나요? 네, 크게는 의학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으로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의학적인 방법은 물론 병원에 오면 제가 상담을 다 해드릴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필러를 넣던 레이저를 하던 수술을 하던 이거는 이제 병원에 와서 해결을 하실 거고, 본인이 젊게 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3S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슬립, 또 두 번째는 선블럭, 세 번째는 스마일입니다. 제가요, 어떤 환자분을 봤는데 이분이 아무리 많은 시술을 해도 효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가 보이질 않아서 되게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 얼마나 주무시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그렇게 못 주무신대요. 얼굴에 뭐 토닝 레이저를 하던 아니면은 뭐 콜라겐 부스터를 하던 그때만 반짝이고서는 그 다음에 오면은 다시 또 얼굴이 꺼지고 얼굴에 기미가 가득하신 거예요. 그런 분을 한 6개월 후에 한 번 봤는데 얼굴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했냐 물어봤더니 직장을 그만뒀대요. 그러고서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굴에 있는 기미나 색소가 다 사라지고 피부가 정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내가 돈을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막 엄청나게 쓴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본인이 잠을 많이 자서 잠잘 때 이런 재생 능력이 되게 좋아지는데, 잠을 안 자면은 얼굴에 넣은 막 스킨 부스터,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금세 빠져나가요. 그래서 진짜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잠을 잘 자야 노화도 적게 되고, 또 어떤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가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슬립,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선블럭, 피부에 가장 적은 햇빛이죠. 자외선.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꼭 발랐던 화장품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크림, 하나는 아이크림이에요. 이걸 왜 발랐냐면은 제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 학원을 다녔어요. 종로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 저보다 6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가겠다고 또 재수 학원에 온 거예요. 근데 나이는 6살 많은데 얼굴이 20살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언니는 뭘 하길래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선크림이랑 아이크림만 발라 이러는 거예요. 딱 그 얘기 듣고 20살 때부터 잘은 몰랐지만 선크림이랑 아이크림을 되게 열심히 발라서 피부가 조금 더 노화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외국 사람들 중에서 호주, 하와이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엄청 노화가 심해요. 거칠고. 왜냐면 호주는 오존층이 좀 많이 파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이 되게 세요. 하와이도 햇빛이 너무 강한데 이제는 선크림 바르다가 다들 땀 흘리고 바닷물에서 놀다 보니까 포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받고 가세요. 근데 보면은 선크림을 안 바르셔서 제가 선크림 꼭 이거
시술 받고 오래 가려면 선크림 바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How long?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걸 발라야 되냐고 해서 제가 forever 이랬어요. 평생 바르라고.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한 번도 안 발라봤대요.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가 그만큼 노화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겹 정도 발라주는 거 이거를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S는 스마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얼굴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뭔가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했다면 요새는 근육 운동을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안면부 근육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개가 웃을 때 여기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되게 희미해져요. 그리고 비실비실해지면서 여기가 퀭해져요. 이게 퀭해지면 약간 해골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도톰하면은 되게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필러를 넣었어요. 필러를 넣으니까 안 웃어도 그냥 뻥긋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기 필러 넣으면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약간 여기 팔자까지 필러를 같이 넣으니까 여기가 두툼해서 약간 원숭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옛날에 강남미인들 뭐 여기 오 이래가지고 엄청 두꺼운 그런 시대가 한번 지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필러를 다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추세가 스킨 부스터로 가고 있어요. 뭐 주베르, 레디어스 뭐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 게 내 피부가 그냥 스스로 건강하게끔 해서 탄탄하게 만들자로 바꿔지고 있거든요. 결국엔 건강하고 헬시한 얼굴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요새 집중하고 있는 게 또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힘 빠지면요, 여자들 뿐만 아니고 나이 들수록 이렇게 가잖아요. 입꼬리가 처지고 팔자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꺼지고 턱 근육은 발달하니까 얼굴은 네모가 되죠. 그러니까 이 근육이 뭐가 발달하느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이 들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지니까 미간에 인상 쓰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이거는 이제 노화 중에서도 인생의 풍파를 많이 맞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자꾸 입꼬리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내려가요. 그리고 입꼬리 당기는 근육은 또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근육은 쇠퇴하고 또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많이 씹고 많이 먹고 또 이 갈고 이러다 보니까 턱은 발달하고 이러니까 얼굴이 네모가 되면서 입이 처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톡스를 하면은 근육이 좀 빠지면서 V라인이 되고, 여기 입꼬리 보톡스를 해도 술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는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니까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강화시켜야 되는 게 요 앞볼 근육이에요. 그래서 앞볼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코 옆에다가 손을 딱 대면은 웃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기도 광대 있으면 성형외과에서는 이거 자이고마 광대에서 메이저 근육이 있고 마이너 근육이 있고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있고 코 옆에는 또 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콧구멍 이렇게 올리는. 이 네 개가 활성화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도톰해지면서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보면은 아이유 보시면요, 앞볼이 확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밋밋해요. 근데 귀엽죠.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하고 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앞볼이 도톰해요. 그러면은 어색하고 인위적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근데 아이유 보면은 여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웃을 때는 되게 예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스마일을 잘하면은 이것도 단련해야 돼요. 웃는 것도 단련을 해야 돼요. 나이 들면은. 그래서 저도 요새는 웃는 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신호등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러면서 이렇게 앞근육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요새는 여기를 이렇게 전기 자극을 이렇게 줘서 찌릿찌릿해서 얘를 이렇게 근육이 약간 활성화되게 하는 되게 비싼 레이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새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육에도 요새는 집중을 하고 있어서 혼자서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웃고, 그리고 선블록 잘 발라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 늦게 자는 거. 늦게 자는 거는요, 늙게도 만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하거나 약간 공황장애 있거나 또 정신병이 있으신 분들은 잠을 늦게 자면 안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잠 늦게 잔 날은 잘 생각하면은 그날 그 다음 날이 망가져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밤샘 공부를 해도 그래도 쌩쌩했는데 대학 들어가 나서부터는 밤을 새면 조금 힘들기 시작하더만 30, 40대 돼서는 밤을 새면은 한 2주를 알아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밤을 절대 안 새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책을 쓸 때는 한 석 달을 밤을 샌 것 같아요. 빠르게 내고 싶었고, 사실 출판사에도 많이 저를 쪼았고, 이걸 쓰면서 저는 가속 노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 달을 알아눕고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약간 몸을 늦게 만드는 세상에 진짜 안 좋은 거는 수면 부족인 것 같아요. 잠을 잘 안 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성형 시술과 수술을 해도 잠을 잘 안 자면은 오래 가지 않고 예쁜 게 빨리 사라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되고 저도 모든 시술을 다 하고 나서부터 잠 좀 잘 자라고 꼭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은 과도한 다이어트예요. 그것도 잘못된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제가 옛날에 살 빼고 싶다고 할 때는 그때 같이 일했던 의사 선생님이 살 빼는 거 진짜 쉬워. 우리 몸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면 돼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 보시는 많은 분들도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는데 그때는 잠깐 빠진다 싶었지만 인바디 체크하면 근육이 다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몸이 맘대로 안 움직여요. 생각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칼로리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칼로리가 답이 아니고 혈당이라는 게 알려졌죠. 제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1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진짜 좀 읽고 실망한 책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살을 빼준 다이어트 주치의가 쓴 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그때 당시에는 칼로리를 줄이고 조금 먹는 방법으로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읽고 와 진짜 올드한 방법이다. 이렇게 뺐으면은 다 근육이 빠졌을 텐데 건강한 것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혈당에 대해서는 몰랐잖아요. 근데 혈당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혈당이 오르는 음식을 피하다 보니까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를 이제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잘못하지 않고 똑똑하게 이 저속노화 다이어트 방법대로 하시면은 똑똑하게 살을 빼면서 얼굴은 안 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늙게 만드는 이 가속노화가 되는 최악의 다이어트를 피하시고 저속노화 다이어트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를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자세는 무엇인가요? 노화를 부르는 자세요? 저희 스마트폰 하는 자세죠. 이렇게 되면은요 머리가 볼링공만큼 수박 하나만큼 무겁대요. 그래서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조금은 괜찮잖아요. 중간을 들고 있는데 얘를 들고 있어도 이렇게만 좀 나은데 이렇게 들고 있다면은 요 뒷목이 얘를 계속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에 부하가 걸리면서 목에 되게 통증이 오고 목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등에는 이렇게 삼각근이 딱 있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얘네들도 힘을 같이 쓰니까 얘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은 등은 약간 굽은 등이 되고 얼굴은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거북이가 되죠. 거북이가 되고 또 턱은 이렇게 나오고 눈은 내려가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벌써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되게 아파요. 그러면은 이제 커브가 무너지면서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근육이 이쪽이 짧아지겠죠. 여기는 늘어나고 이렇게 짧아지면은 얼굴의 탄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체외 충격파에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빠졌는데 몸이 이제 정형외과 가면 아픈 데다 체외 충격파 하잖아요. 근데 요런 데다가 체외 충격파를 제가 한쪽만 해봤어요. 한쪽만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3D로 얼굴 사진을 벡트라로 찍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D로 화면을 분석해서 얼마나 센티미터가 올라가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는 게 있는데 오른쪽만 체외 충격파를 여기 승모근이랑 목이랑 얼굴을 했더니 여기가 푹 화살표가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육들이 얘를 다 잡아 당기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처져요. 근데 여기를 체외 충격파로 풀어줬더니 여기가 이완이 되면서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괄사하는 거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은 근육이 조금 다운되면서 힘이 풀리잖아요. 꽉 잡고 있던 게 살살 풀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의 얼굴이나 이런 등이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은 통증도 있지만 얼굴에서의 이런 모든 근막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꾸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사지하고 체외 충격파로 풀어주고 하면은 얼굴이 슉 올라가고 눈도 커져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혈색이 좋아지고 피로 회복이 되고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노화를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자세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누워서 하라고 해요. 스마트폰 하려면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저도 이제 노트북을 할 때 지금 약간 이렇게 올려서 고개를 이렇게 올려서 하고 절대로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본 책 중에서 턱을 당기면 건강해진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턱을 자꾸 그 이후로는 턱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턱을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발레나 그런 걸 보면은 머리를 정수리를 위해서 이렇게 뽑듯이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세도 발라지고 거북이가 이제 약간 이렇게 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좀 키도 커지고 그다음에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톡스를 맞을 때 추천하는 부위가 있나요?
혹은 추천하는 피부과 시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입꼬리 보톡스 맞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막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왜냐면은 입꼬리도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어요. 입꼬리 당긴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뽕 맞아주면은 얘가 쫑 놔주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그러면은 평소에 좀 입꼬리가 처진 분들이 막 입꼬리 수술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입꼬리 수술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흉터가 되게 잘 남아요. 모든 시술, 성형외과 수술이 흉터가 덜 남는 이유가 흉터를 숨겨서 그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이런 눈꺼풀이나 아니면 코 이런 속안으로 흉터 칼을 내서 꼬매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끔 하는데 입술에다가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은 많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씹으니까 우리 피부는 자꾸 벌어지려고 하면은 안 벌어지려고 서로 뭉쳐서 흉터가 돼요. 그래서 입꼬리도 수술하고 나면 자꾸 말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요거 약간 딱딱해져요. 그래서 저는 입꼬리 수술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약간 필러 정도 입꼬리 살짝 해지는 거는 저는 추천하고 나이 들어서 또 임중이 길어지시면은 입꼬리가 입술 좀 말려들어가요. 약간 호호 할머니 같은 센가치히로의 그 할머니 보면 임중이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 때는 약간 요런 데다가 필러 살짝만 하셔도 되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술은 아까 말씀드린 입꼬리 보톡스 그리고 콧볼 보톡스. 팔자가 의외로 콧볼이 이렇게 쌩하게 눌러가지고 팔자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콧구멍도 여기가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근육에다가 한 방 맞아주잖아요. 그럼 콧구멍 이게 약간 이렇게 희마리가 빠져요. 희마리가 빠지면은 이렇게 팔자를 누르고 있는 게 살짝 여기 들 눌러요. 게다가 이렇게 썩 나가 있으면 코끝을 잡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살짝 놓으면서 코끝이 약간 올라가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긴 한데 되게 마이크로 보톡스라고 요새는 얘기를 하는데 베이비 보톡스. 소량을 조금씩 타겟팅하는 근육에만 넣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여기 맞고 콧볼 맞고 또 여기도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턱라인이나 목에도.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기다가 괄사를 하면은 여기다가 잡고 있는 게 이완이 돼서 올라간다 했잖아요. 여기다가 보톡스를 얇게 놔주면 보톡스가 꽉 잡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약간 턱라인이 되게 예뻐져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시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은 콜라겐 부스터인데요. 레디어스, 칼슘 부스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피부가 자연적으로 건강하게끔 가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요. 필러나 보톡스는 자기들이 가서 액션을 해서 뭔가 팍 좋아지게 하는 건데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사용한 그런 스킨 부스터들은 내 피부에다가 어떠한 자극을 줘서 얘가 늙어서 안 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얼굴에다가 콜라겐 부스터를 넣으면은 이게 섬유아세포가 있어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섬유아세포가 하나의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핵심 컴포넌트인데 얘가 늙으면은 일을 안 해요. 근데 얘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콜라겐을 만들고 엘라스틴도 만들고 프로테오글라이칸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신생 혈관도 합성을 해요. 그러면은 잠자던 애를 깨워서 야, 너 일을 해! 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점점 일을 해서 얼굴이 동안으로 바뀌게끔 하는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좋아지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형외과 의사긴 한데 인위적으로 얼굴을 확 바꾸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이면서 좀 더 내 눈, 코, 입은 잘 살아있는데 더 매력을 높여줄 수 있게 얼굴이 생기 있고 고와지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주는 최소 침습적인 성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받는 걸 좋아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우아하고 곱게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시술을 해드립니다. 추천하시는 자기관리법이 있으신가요? 원장님만의 루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저의 루틴은요, 예전에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운동도 사실은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다들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저도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필라테스 스튜디오 아니면 헬스장을 한 시간씩 가서 했는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루틴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자기 전에 플랭크, 출근해서 플랭크, 양치하면서 스쿼트 30번, 그리고 물 들어가면 킥백,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릴 때 여기 벽 같은 데 대고서는 윗몸 일으키기. 그 정도만 해줘도 이런 근육들이 안 빠지고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요새 운동을 안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복근이 아직도 있어. 오, 신기하다. 내가 조금씩 하는 운동들이 그래도 얘네들을 지켜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헬스장도 안 가, 내가 필라테스도 안 하고 있어. 근데도 근육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틈틈이 하고 있는 운동,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틈새 운동.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온갖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다 결합해서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옆에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0번, 양치하면 스쿼트 30번, 그리고 옷 갈아입고 다이소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플랭크 할 때 팔 받치는 거 1,000원짜리 팔거든요. 그거를 옷 갈아입는 그 옆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그거 툭툭 던지고 팔 하고서는 2분 딱 버티기. 이런 거 하면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운동을 할지가 약간 정해져 있어요. 우리 게임할 때도 게임 캐릭터가 어디 가면은 뭐 특별히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 가서는 물 마시고 또 여기 가서는 무슨 포션 하고 그런 것처럼 내 모든 이런 행동 반경에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소스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 진짜 많이 마시는 거. 그래서 물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물에서 태어나잖아요. 양수에서 태어나고 나중에 죽을 때는 흙으로 가요. 건조되고 까칠까칠해지는 게 바로 노화로 가는 거거든요. 흙으로. 그런 걸 막아주려면 이 물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너무 음료수나 그런 거 먹는 것보다는 진짜 생수 많이 먹어주시고, 제가 이번에 발리에 학회를 갔었는데 발리 가서 진짜 많이 먹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살이 하나도 안 쪄가지고 왔거든요. 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물을 한 6개는 먹었나? 6개를 먹으면은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자꾸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고 물 먹느라고 또 다른 게 잘 안 들어와요. 어쨌든 물은 조금 약간 방패, 보호막 같고, 또 제가 추천하는 자기관리법 비타민C. 저는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비타민C 없이는 진짜 저는 하루도 제 일을 잘 못해요. 집중도가 떨어지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저한테 필요한 만큼 조금 3,000, 6,000 먹다가 지금은 15,000까지도 하루 5포를 먹는데 3,000mg을 그렇게 먹고 있는 지 한 15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천천히 제가 용량을 높였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손이나 팔을 만졌을 때 탄력이 제 나이 때보다는 탄력이 되게 좀 좋은 편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필라테스 선생님이 제 몸을 만져보시더만 이거는 도저히 40대 중반의 피부가 아니다. 도대체 뭘 하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얼굴에는 레이저도 하고 뭐 스킨 부스터도 맞고 하긴 하는데 여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단지 운동을 하고 비타민C 많이 먹는 것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필라테스 할 때는. 근데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의 몸을 만져봐도 이렇게 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항산화제를 많이 먹으니까 조금 들르는 거를 느꼈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팔다리에 하고 있는 게 운동이랑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관리 루틴은 물, 그리고 틈새 운동, 비타민C 이렇게 됩니다. 늙지 않고 젊게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젊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많죠. 물론 얼굴이 안 따라줘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젊게 산다는 거는 이제 동심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일수록 물이랑 가까워지는데, 나이가 됐으면은 이 생각도 메마르고 마음도 메말라요. 마음이 촉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심인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져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국영수를 잘하면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성공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예체능을 잘해야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악기 연주를 너무 잘해, 그리고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이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뭐 드럼을 잘 치는 할머니, 아니면은 뭐 트럼펫을 잘 부는 할아버지, 정말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이가 들수록 저는 예체능을 잘하는 분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뭐 플루트 배우고 하프도 해보고 뭐 못하는 것들 재즈 피아노 이런 것도 다 배우러 다니는데, 그런 걸 배울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새로운 분야에 내가 초보가 되는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이런 의사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10년 이상 했으니까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약간은 자만할 수 있는데, 새로운 분야에 이제 초보가 되면은 정말 사람이 겸손해져요.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칭찬을 해줄 때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하던 것만 계속 제가 의사 일만 하면은 성취감이 그닥 안 생겼을 텐데, 이제 뭐 플룻을 배울 때 안 나던 소리가 난다, 못 외웠던 걸 외운다 이러면서 칭찬을 받으면은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배우는 것도 제가 운동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체육 시간에 칭찬받는 것처럼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분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되게 젊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심을 눈으로 갖고 뭔가 내가 봤을 때 몰랐던 분야들, 뭐 저런데 나무가 있으면은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런 카메라가 있으면은 카메라에
뭐 몇 컷이 들어가고 몇 화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좀 공부를 해보면은 되게 재밌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예전에 해보려고 혼자서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유튜브 제작하는 거라든지 뭐 조명에 대해서도 공부를 막 했고, 요새는 PPT 발표할 게 많아가지고 PPT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요새는 AI로 그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미드저니로 만드는 법, 프롬프터 만드는 법, 게다가 해외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영어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영어를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영어 선생님 다 찾아가서 영어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봐달라고 그러고, 이제 일본도 가야겠어. 그럼 일본어 선생님 만나가지고 일본은 요새 배울 거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학생 때는 제가 좀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진짜 학비가 없어서 못 배웠어요. 그게 약간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하는데 되게 만족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새로 배우는 게 나이 들지 않는 진짜 방법인 것 같아요. 뱃살 빠지는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나요?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공복은 혈당이 가장 낮은 상태이니까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테디하게 천천히 올라갈까를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게 물, 따뜻한 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저는 방탄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3년, 4년을 계속 먹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60한 1kg대 정도에서 49kg까지 살을 빼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49, 50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안 오는 것 중에 절대로 제가 꼭 지키는 거 하나가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 단백질 드링크, 따뜻한 물, 그리고 방탄커피, 이렇게 세 가지를 먹는데 거기다가 영양제를 꼭 같이 먹어요. 영양제 중에서도 단백질만 먹으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해요. 나이 들면은. 왜냐면 단백질을 잘 먹어서 근육이 성장할 수 있을 때 뭔가 양념을 치면은 더 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런 양념들이 뭐냐면 L카르니틴이랑 아르기닌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넣어줘서 영양소로 같이 먹어주면은 단백질로 근육이 붙을 때 더 잘 붙을 수 있는 이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L카르니틴이랑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같이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좀 아침에 단백질로 꽉 찬 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탄수화물 절대 안 먹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힘은 나는데 되게 또 배고파요. 웬만하면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거기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방탄커피는 어떤 거냐면은 커피에다가 MCT 오일이랑 기버터를 넣어서 만든 커피인데요. 저도 이거를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최강의 식사를 만든 사람이 바이오 해커라고 해서 내 몸을 내가 해킹해서 어떻게 살이 안 찌면서 힘이 잘 나고 에너제틱한 삶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바이오 해커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나온 게 방탄커피인데요. 방탄커피에 들어가는 건 MCT 오일. MCT 오일이 몸을 케톤화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몸이 케톤 상태가 되면 지방을 타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쌓이는 몸이 있고요. 지방을 타서 에너지를 내게끔 하는 몸이 있어요. 그거를 케톤 상태라고 하는데, 그 케톤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MCT 오일이에요. 그래서 MCT 오일을 이런 커피 아메리카노에다가 한두 방울 타고, 그 다음에 기버터, 버터 중에서도 조금 더 질이 좋은 기버터를 넣고 그거를 막 저어서 얕은 거품이 나게끔 해서 먹으면은 그게 아침에 정신도 말짱하고, 또 브레인의 그 영양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당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좀 기운 빠지고 공부 좀 잘 안 되고 집중력 없을 때 초콜릿 딱 먹으면 뇌가 풀가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당분, 탄수화물만 뇌의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MCT 오일로 만들어진 케톤 자체가 브레인의 주요 그 에너지 요소가 된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MCT 오일을 먹어줘서 이제 머리를 더 잘 돌리게 하는 거죠.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버터를 넣으면은 또 버터다 되니까 이제 배가 부른 상태가 오랫동안 포만감이 가도록 해요. 그래서 아침을 좀 방탄 커피가 많이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만들어 먹었는데 점점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는 방탄 커피를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미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탄 커피를 만든 시초자가 만든 홈페이지가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서 해외 배송을 해서 그 가루를 먹어요. 그 가루를 사면은 그냥 내가 먹는 아메리카노 커피에다가 그거를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방탄 커피가 돼요. 맛도 여러 가지여서 맛도 괜찮고, 그래서 그거를 4년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끔 혼자서 의지력이 떨어지면 멤버를 모집하거든요. 한 3, 4명? 그러면은 3, 4명 할 때 다 방탄커피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같이 먹으면서 으쌰으쌰 하면 되게 기분 좋게 살을 뺄 수 있더라고요. 의외로 역효과 나는 다이어트 음식이 있나요?
의외로 역효과가 나는 다이어트 처음에는요, 이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사람들이 드레싱을 많이 뿌려 먹거든요. 근데 야채를 먹는 거는 다이어트에서는 마이너 요인이에요.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잖아요. 우리 메이저 과목 국영수가 있으면 마이너 과목은 이제 예체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야채는 예체능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메이저가 단백질, 물이랑 잠이 훨씬 메이저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온갖 달달한 드레싱을 먹어요. 근데 그 드레싱 자체에 액상과당이나 달달한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야채를 먹으면서 액상과당을 같이 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야채에다가는 올리브유나 소금, 후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달달한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설탕 함유가 높아져가지고 조금은 살이 더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것도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뭐라고 했는데 요거트. 요거트가 의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요거트를 아침에 맨날 좋다고 먹는 사람들이 살을 그렇게 못 빼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최강의 식사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저 뚱뚱한 여자 직원은 오늘도 아침에 요거트를 먹고 있네. 속으로 웃으면서 저 여자는 평생 살 못 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트 안에서도 안에는 이제 당분이나 아니면은 살이 찌는 요소들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게 같이 들어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살을 못 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영상을 찍었더니 진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면서 아침에 먹지 마라, 아침에 이걸 먹어서 살이 안 빠집니다라고 제가 릴스를 짧게 찍었는데 그걸로 한 팔로워가 10,000명이 늘었거든요. 그게 몇백만 뷰를 봤는데 거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는데 보니까 그릭 요거트는 안 되나요? 수제 그릭 요거트는 어때요? 댓글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수제로 만든 그릭 요거트 안에서도 사실은 제일 확실한 거는 혈당 측정기예요. 혈당 측정기 딱 달고 요거트, 그릭 요거트 드셔보세요. 해서 혈당이 괜찮으면 오케이. 근데 그때 혈당이 뜨거나 아니면 그런 어떠한 같이 먹었을 때 내가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인다면은 그거는 확실히 피해주는 거예요. 당근과 양배추를 활용한 음식이 뱃살 빼는데 좋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근과 양배추는 뱃살 빼는데 좋다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과 양배추는 마이너예요. 그래서 메이저를 잘 먹고 나서는 얘를 솔직히 잘 안 챙겨 먹어도 괜찮기는 하는데 내가 메이저를 잘하고 있다. 나는 국영수를 잘하는데 예체능도 잘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당근과 양배추는 뱃살 빼는데 좋다고 하니까 더 먹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근은 익혀서 먹어가지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어서 기름이 볶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당근 볶아 먹으면 되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근데 사실 아삭아삭 이렇게 토끼처럼 이렇게 깨무는 맛이 있어서 그렇게 먹어도 좋고요. 저는 볶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볶을 때 소금, 후추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양배추로 살 뺐다라는 사람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양배추는 어떤 조그만 뭐 성분들, 영양분들은 있겠지만 배가 부르기에는 조금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얘를 먹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고 식감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양배추 속에 있는 설폴라판이라는 것이 생으로 먹을 때는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노화됐을 때 이런 양배추 같은 거를 먹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혈당 다이어트에 땅콩 버터도 좋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나요? 있다면 똑똑하게 먹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새 땅콩버터 이야기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땅콩버터를 그래서 조금 먹어봤는데 일단 저 입맛에 안 맞았고 텁텁했고 저는 맛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버터다 보니까 배가 부르겠죠. 그래서 진짜 배고플 때는 한 스푼씩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전 또는 간식 대용으로 살짝 먹는 거는 뭐 진짜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혈당 측정기 해보면 압니다. 이거 먹고 너무 뜨시면은 안 먹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게 다른 음식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뭐 흰밥이 먹고 싶고 떡볶이 땡기고 라면 땡길 때는 조금 버터나 땅콩 들어있는 걸로 살짝 먹어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을 못 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면 먹으면서 뱃살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면은 뱃살을 뺄 수는 없고요. 뱃살을 너무 많이 찌지 않게 약간은 버퍼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다 시켜보면 잘 빠지고 있는데 보면은 몰래 먹어요, 라면을.
그래서 특히 혈당 뜰 때 보면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 이러면 몰래 라면 드시는 게 혈당이 다 나오는데 저도 혈당 그래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굳이 먹고 싶다면 만약에 치팅데이를 해서 나는 이때는 꼭 한 젓가락이라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계란을 많이 넣어서 드세요. 계란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계란을 다 시키세요. 삼겹살 먹을 때 계란찜 시키시고 요새 보쌈집 가서도 계란찜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찜부터 드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육안의 닭갈비 좋아하는데 거기서 맛있게 먹을 때도 항상 계란찜 먼저 시켜서 얘부터 먹으면 그 다음 음식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도 계란 한 2개 막 풀어가지고 라면 면부터 먹지 말고 계란부터 드시고 면을 드시고 거기다가 콩나물, 파 같은 거 팍팍 넣어가지고 약간 어쨌든 면을 조금 덜 먹게끔 할 수 있는 식감 있는 것들을 넣어서 먹으면 좀 나아요. 네. 면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을 잘라서 반만 넣고 나머지는 계란 2개에 거기다가 막 콩나물, 숙주 같은 거 팍 넣고 그리고 라면 스프도 그 스프만 넣는 게 아니고 뭐 청양고추라든지 아니면 그냥 식감을 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넣어서 그렇게 먹고 또 어떤 방법을 보니까 또 치즈를 넣어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버퍼해주는 방어막들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사실 떡볶이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떡볶이 되게 좋아하는데 먹으러 갈 때는 계란을 꼭 2개씩 삶은 계란을 같이 시켜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먼저 먹으면은 떡볶이가 안 먹혀요. 근데 삶은 계란도 맛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 야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배고플 때 야식 먹을 때는요 우유나 단백질 드링크 먹어요. 그리고 만약에 닭이 땡긴다 양념치킨 시키지 말고 구운 치킨, 그래서 닭가슴살 이런 것들 먹으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만약에 밤에 뭐 감자칩, 의외로 감자칩이 얇게 생겨서 살이 안 찔 것 같잖아요. 이 얇은 거 먹고 나서 혈당이 대박 뛰시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튀긴 음식 이런 걸 최대한 피하시고 야식으로 먹을 때는 계란찜, 삶은 계란 아니면 계란 후라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드링크는 우유 데워서 먹어요. 저는요 얼굴이 예쁜 거는 뭐 누구나 돈 쓰면 예뻐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예쁨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쨌든 남다른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같이 손을 잡고 어떤 뭐 작업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면접에서 뽑아준다든지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형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만 어떻게 막 이렇게 외부에서 바꿔주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바꾸는 것, 결국에는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게 진짜 저는 성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모토는 얼굴 성형도 되지만 얼굴 성형, 몸 성형, 마음 성형, 그리고 인생 성형까지 저는 다 같이 건강하게 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얼굴 그리고 마음까지도 자신을 믿고 저속노화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끊을 수 있도록 시작하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저속노화 다이어트의 정석은요, 사실은 노화는 저속으로 되지만 다이어트 방법은 가속으로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쪄 있는 거는요, 어쩌면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일 때는 응급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급 상황일 때는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 1등석에 타서 저속노화로 가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왕 살 뺄 거 그냥 팍 빼고 그리고 루틴을 잘 지켜서 저속노화로 편하게 사는 거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살 안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괴롭게 살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 그리고 또 옷도 안 맞고 또 피곤하고 이게 짐이 계속 달라붙어요. 이러면은 응급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속노화 다이어트 하시고 가속 감량 하시고 저와 같이 1등석 타면서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